한 분 더 오셨네. 네, 그래서 요지는 뭐였냐면 게시물 이제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원래 이제 이렇게 계단을 선택하면 화면 다 보이시죠? 예. 네, 계단을 이렇게 선택하면은 만들기 전 단계로 갑시다. 계단을 새로 만들어 보면 아이고. 예, 원래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이쪽에 보시면 왼쪽에 그 프로퍼티 창 있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원래 베이스 옵셋, 탑 레벨, 탑 옵셋, 그리고 desired stair height 해서 3000. 그리고 요 밑에 원래 한 칸이 더 있었어요. 한 칸이 더 있어가지고 그 용어가 이제 멀티 스토리 커넥션인가? 그래서 다계층 계단 만들기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지정을 해서 시작부터 끝까지가 어느 레벨까지 갈 거냐를 프로퍼티 창에서 수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원래. 근데 제가 이제 착각을 한 게 제 사무실에 이제 2017년 버전이 아직도 깔려 있는데 작업은 사무실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이제 계속 제가 그쪽에서 썼는데 집에서 강의하려고 이제 2020년 버전으로 깔아 보니까 그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 그 기능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오토데스크에서 새로운 기능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항목을 소개하는 동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어, 이쪽에 있는 항목이 없어서 여기서 조절이 불가능하고 아예 조절이 안 되고요. 멀티스토리 빌딩을 만들 거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위쪽에 모디파이 스테어 쪽에 가시면 셀렉트 레벨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면이나 단면 창이 안 떠 있으니까 어떤 창을 띄울 거냐라고 물어보고 원하시는 창을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된 층들이 이렇게 쭉 뜰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기능들을 내가 만약에 3, 4, 5까지 연결하겠다 그러면 선택하시고 커넥트 체크 선택했으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쭉 연결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안쪽으로. 지금 제가 요 안쪽 벽 쪽에 있는데 계단을 만들어 버려 가지고 눈에 잘 안 보이는데 쭉 연결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요지는 이렇게 연결을 해야만 하고 이제는 해야만 하고 요게 이제 기능이라고 소개하면서 더 좋아졌다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멀티 스토리가 만들어져 있으면 얘가 그 핀이 걸려 있대요. 그러니까 락이 걸려 있어요. 락이.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이 계단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 보시면 멀티 스토리 스테어즈라고 돼 있어가지고 요 전체 그룹이 지정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룹이. 그쵸?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좀 계단 자체를 다시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 이 그룹 자체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걸 좀 하이드를 해볼까?
계속 벽에 걸리네. 여기 보시면 이 지금 한번 클릭하면 여기 좀 벽에 묻혀 있는데 한번 클릭하면은 이 그룹이 선택이 되실 거예요. 멀티 스토리 스테어즈라고. 그렇죠? 근데 이제 계단의 그 어, 일부만 선택을 해가지고 수정을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제 지금은 그럴 일이 없는데 만약에 층고가 다르거나 뭐 1층이 되게 높고 2층은 낮고 또 3층은 높고 낮고 하면 계단이 이제 길게 가다가 짧게 가다가 길게 가다가 짧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계단이 반복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도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데 멀티 스토리 스테어즈를 하면은 만약에 이제 내가 일부층에서 계단의 어떤 프로퍼티를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 계단이 전체 선택된 상황에서 탭키를 누르시면 아이고 그 기본적으로 레빗에서 탭은 겹쳐져 있는 선택 상황에서 선택지를 바꿀 때 탭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벽과 벽이 만나 있을 때 뒤쪽에 있는 벽을 선택하고 싶다거나 뭐 이럴 때. 그래서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 그룹 자체에서 이제 탭을 한번 누르시고 다시 선택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셈블드 스테어라고 해가지고 원래 계단 자체를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에 핀 모양 보이시죠? 이렇게 핀 각 층마다 이렇게 핀이 꽂혀 있는데 이 핀이 뭐라 그랬죠? 핀 딱 꽂아가지고 고정을 해서 변경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 층만 그 계단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거기 해당되는 계단에서 핀을 해제를 하시고 보시면 지금 핀 해제됐다고 뜨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만 활성화 되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쭉 수정해 주시고 다시 잠가 놓으시고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2018년도부터 수정된 기능이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2017년 버전 이전 거를 쓰실 일이 없으시면 이 기능으로 멀티 스토리 스테어를 만드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다 제가 글로는 써놨는데 좀 직접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다시 수업 전에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되는지. 아마 지난주에 그 시작부터 그렇게 안 해서 좀 완성이 안 됐거나 이상하게 돼 있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그냥 저처럼 새로 만드셔가지고 되는지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넘어갈게요. 예, 그리고 요거는 그냥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건데 아마 다른 수업에서도 사용해서 그렇게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줌에 그 본인 이름이 이제 뜨게 되어 있잖아요. 이름이 뜨게 되어 있는데 뭐 학번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분은 그대로 두셔도 되고 그게 제일 정확하니까 그냥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분도 괜찮아요. 근데 가끔 이제 그 영문으로 이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성이랑 이름이 순서가 이제 거꾸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름으로 안 되어 있으신 분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예 이름으로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제가 알아보기 쉽게 성, 이름 요 순서로 해가지고 이름으로 좀 그 본인 아이디를 변경을 해주시겠어요? 꼭 지금 바로 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거 바로바로 눈에 볼 수 있게 이해하기 쉽게 요거는 한번 변경을 해주세요.
혹시 계단 지금 해보시면서 뭐 잘 안 된다, 선택이 안 된다 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탭 눌러가지고 선택하는 게그 클릭 잘못하면 딴 데 선택되고 할 수는 있거든요. 제대로 되는지 한번. 됐나요? 됐으면 넘어갈게요. 오늘 이제 커튼홀 만들어 볼 건데, 커튼홀 만들기에 앞서서 그 레일링, 계단에 딸린 레일링을 했으니까 거기에 연관된 것부터 수정을 하고 넘어갑시다. 자, 지금 그 2층 레벨 2를 오픈하셔가지고 작업을 시작할게요. 레벨 2. 자, 레벨 2를 오픈하시면 아마도 이제 1층 기초를 우리가 복사해가지고 슬라브를 만들고 두께 조절을 했기 때문에 1층이랑 2층의 그 바닥면이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요 크기죠, 요 크기. 근데 이제 이 바닥면을 조금 안쪽으로 들여 넣어서 이쪽은 커튼홀이 쭉 매달려 있겠죠. 유리로 되어 있는 벽면 커튼홀이 매달려 있고 안쪽에 이제 1, 2층이 오픈된 개구부가 있는 아트리움을 만들어 볼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2층 바닥이 조금 작아져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2층 바닥의 크기를 줄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마도 이제 커튼홀이랑 이렇게 붙어 있게 컨스트레인트가 되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떨어뜨려 주시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 바닥을 선택해야겠죠. 지금 아마 커튼홀이 선택되는 것 같은데 3차원 뷰에서 2층 바닥을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됐으면 에디트 바운더리 기억나시죠? 에디트 바운더리를 통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벽체를 이동시켜 가지고 크기를 조절할 건데 요 중심에서부터 1000 1m가 되도록, 그러면은 여기가 11,000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마찬가지로 1500, 그러니까 중심으로, 여기에 중심으로 오게.
계단 위치를 보니까 조금 더 주는 게 나을려나? 네, 12,000 정도로 줄게요. 정해진 건 없으니까. 다 되셨으면 피니쉬 해야겠죠? 자, 됐으면 3차원비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층고가 높은 오프닝이 있는 아트리움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난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난간이 없으면 추락하니까 여기에 난간을 만들어 줄 건데, 마찬가지로 난간은 레벨 2에서부터 쭉 그려 나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큘레이션 쪽에 보시면 레일링이 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난간을 클릭해서 배치를 할 건데, 보시면은 난간을 클릭하는 순간부터 이제 쭉 그려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라인 그리기를 통해서 이쪽부터 쭉 같이 따라서 라인을 클릭해 주시거나, 또는 픽 라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라인을 선택해 가지고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 픽 라인스 돼 있는, 그러니까 내가 그린 바닥을 선택하거나 직접 따라 그리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선을 클릭하거나 선을 따라서 그리는 거니까 그 선을 중심으로 레일이 그려지겠죠. 그러면은 그 중심으로 레일을 그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레일이 반 틈은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바깥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게 시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요 난간보다 안쪽으로 살짝 들여서 그려야겠죠. 그래서 옵셋 설정을 해 주셔야 된다. 옵셋 설정을. 뭐 100에서 150, 뭐 200 이렇게 설계에 따라서 들여놓는 그 깊이를 좀 다르게 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리면 지금 안쪽으로 살짝 들어간 거 보이시죠? 저는 100을 줬어요, 옵셋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야 난간이 실제로 시공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를 클릭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면은 겹치죠, 그쵸? 한 번에 그려야 되는데 겹치잖아요. 그럼 난간이 실제적으로 시공했을 때 겹쳐 있다는 게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보시면 여기 체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체인. 여기 연속적으로 그릴 수 있게 해주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지금 선이 되게 두껍잖아요. 두꺼워가지고 이 형상이 잘 안되거나 클릭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뷰에 가시면 여기 thin lines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얇은 선으로 보여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TL, 요거는 자주 쓰는 기능이니까 TL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선이 얇게 표기가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지점을 선택하고 싶을 때 막 선이 중첩돼 가지고 두껍게 보이면 클릭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요 TL 눌러주시면 선택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하나의 난간을 그리고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연속해서 쭉 그리지 않고 끊고 나서 다시 그리면은 난간이 이렇게 겹칠 거예요.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겹친 경우에는 이게 캐드처럼 겹친 선을 뭐 필렛 한다거나 트림 한다거나 해서 이렇게 조인 시킬 수가 없어요. 난간의 경우에 물리적으로 모델링이 돼버린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난간을 지운 다음에 다시 그 난간에서부터 쭉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처음부터 정확하게 그려주는 게 더 빠르겠죠, 시간적으로. 됐으면 3차원 뷰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 난간 그 프로퍼티를 좀 수정을 해볼게요. 지금 이 난간을
요 사이로 빠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글래스 패널로 수정을 해봅시다. 어떻게 수정하는지 기억나나요? 이렇게 수정하고 내가 만약에 일부의 그 프로퍼티들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에디트 타입 눌러가지고 기타 여러가지 수정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일 위쪽에 탑 레일 지금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변경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면 클릭해가지고 해당되는 것들 수정하면 되겠죠. 프로파일을. 오, 어마어마하게 크네. 이런 거. 그리고 난간 높이도 900이면 좀 낮으니까 추락할 위험이 있으니까 뭐 1200으로 나는 변경을 시켜야겠다 라고 하시면 1200으로 바꿔주시고, 바꾸면서 요 가장 상부에 있는 이 부분이 쭉 늘어나서 좀 형상이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은 레일 스트럭처 같은 게 지금 첫 번째 게 700, 두 번째 게 800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 1200까지 올라갔으니까 아까랑 비슷한 형상으로 보이고 싶다라고 하면 얘가 1100, 뭐 얘가 1000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겠죠. 그쵸? 그리고 중간에 살을 나는 좀 더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인서트 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형성할 수는 있겠죠. 그쵸? 타입은 똑같은 걸로 맞춰주시고, 이렇게 얼마로 넣어볼까요? 1100, 1000이니까 아래쪽으로 하나 넣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예, 유리 하단이 100이었네요. 예, 유리 하단까지 딱 맞춰서 넣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세로 난간, 세로 길이를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수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발라스터 쪽에 가셔가지고 요것들을 이제 좀 수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항목들이 수정되고 어떤 게 안 되고 이런 거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결국은 이제 패밀리를 만들 때 수정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어디를 얼마만큼 지정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변경할 수 있고 없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밀리 만들 때부터 만약에 이거를 변경을 할 수 없게 제작을 했다라고 하시면 이런 항목들이 전혀 안 뜨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변경할 수 있게 항목들을 다 추가를 해놓으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요 난간은 이런 정도가 수정될 수 있게 지금 패밀리가 제작된 상태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됐으면 커튼홀을 만들어 볼게요. 이제 커튼홀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로 세로에 바가 쭉 있어가지고 유리 자체가 이제 벽면이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하나에. 그래서 여러 개의 층에 걸쳐서 유리의 인면이 쭉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건데, 지금은 거대한 유리만 보이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시공을 할 수가 없을 뿐더러 이런 유리를 제작할 수도 없겠죠. 이렇게 붙어 있기도 힘들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가로 세로의 알루미늄 바들을 제공을 해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정한 뷰만 보고 특정한 그 개체만 보면서 모델링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다른 것들, 해당되는 것 이외에는 임시적으로 좀 가려주는 그런 기능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커튼홀, 이쪽 인면이에요. 이쪽 인면, 이쪽 인면의 커튼홀만 내가 지금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클릭하신 상태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죠? 뷰에 대한 설정, 여기 안경 표시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하이드는 이 자체를 하이드를 해버리는 거고, 가려버리는 거고, 이 개체만 빼고 나머지 것들을 가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여집합, 반대되는 개념, 그래서 isolate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isolate, 얘만 고립시키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하이드 시켜버리고. 그래서 isolate element 클릭하시면 얘만 빼고 나머지 것들은 다 가려지게 돼요. 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3차원의 뷰니까 정확하게 이 면을 보고 그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 주면 되겠죠. 요거 뷰 큐브 기억나시죠? 뷰 큐브를 레프트 쪽으로 하니까 정면을 바라보게 변경이 됐네요.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커튼홀의 그리드 시스템을 만드는 거니까 쭉 아키텍처 쪽에서 쭉 오른쪽 가보시면 커튼 그리드라고 있을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제 이 멀리언을 배치를 하는 건데, 멀리언을 배치를 하면 멀리언을 그냥 바로바로 배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밑그림을 그려놓고 스케치 하듯이 그려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만 멀리언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갈 거거든요, 거꾸로. 그래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 커튼 그리드를 직접 그리는 시스템으로 이제 가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 세 가지가 있는데 all segments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one segment, 그리고 all except picke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all segment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선을 그리는 거고, one segment는 하나만 배치를 하는 거고, 그리고 except는 여집합이죠. 내가 선택한 거를 제외하는 거. 걔 빼고 다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뭐 수정할 때 필요한 부분들을 탁탁탁 제거해 나가면서 형태를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 밑그림 그리는 거니까 all segment를 선택되어 있는 상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가로바를, 그러니까 세로 수직 옆면을 선택 가까이 가면은 가로바가 그려지는 거고, 요 세로로 그 가로면에 가까이 가면 세로바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위치를 지정하는 거니까 그 지정된 위치의 기준을 잡는 거죠. 기준을 잡을 때 세로선을 그으려면 가로를 선택해야 되겠고, 가로선을 그으려면 세로를 선택해야 되겠고, 그렇죠?
그래서 가로바를 하나 그릴 건데 지금 딱 제가 올려놓은 것처럼 상부가 1000, 상부가 1m가 내려오게 딱 그냥 클릭했는데 그렇게 됐네요. 이렇게 하나 그려줄게요. 클릭하면 바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일단 하나만 그려놓고 제가 모디파이 눌러가지고 지금 밖으로 나왔는데 뭘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지금 커튼홀에서 커튼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공된 커튼홀을 썼잖아요. 선 하나 그려놓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커튼홀 자체를 새로운 뭔가 시스템으로 지정을 하려고 요 에디트 타입을 눌러가지고 이름 좀 변경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름 변경해 놓으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좀 설정을 하려고. 그래서 에디트 타입 눌러가지고 뭐 듀플리킷 하셔도 되고요. 듀플리킷을 하면은 새로 만든 이제 커튼홀 시스템이 만들어질 거고 기본적인 커튼홀 제공되는 거는 여전히 원리원이 없는 유리만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듀플리킷 뭐 눌러가지고 커튼홀 네, 멀리한 뭐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속성들이 뭐가 있는지를 쭉 살펴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construction, material, finish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여지는지 어떻게 시공되는지에 대한 거고 여기 보시면 vertical grid, horizontal grid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레이아웃이 none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시스템상 마련되어 있는 이 시스템에 그리드 라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fixed distance 딱 정해진 거리만큼으로 내가 만들겠다. 내가 수치를 입력하겠다. 그리고 스페이싱이 간격이잖아요. 가로가 2000. 마찬가지로 horizontal도 fixed distance로 요거는 뭐 3000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차이는 뭐냐면 fixed distance는 내가 입력한 간격대로 그냥 쭉 가는 거고 1000이면 1000, 2000이면 2000 이렇게 fixed number는 내가 지정한 숫자만큼 자동으로 균등 분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뭐 설계를 정확하게 했다, 내가 처음부터 멀리언을 넣을 생각으로 요거를 정수에 맞춰서 내가 딱 모델링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픽스드 디스턴스로 딱딱딱딱 가는 게 정교한 거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일단 눈에 보이기에는 등간격으로 가는 게 좋으니까 계략적으로 내가 개수를 좀 계산해 가지고 뭐 1950이 될지 2100이 될지 모르겠지만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뭐 수치를 입력하는 방법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 미니멈 맥시멈은 최소한 요거 이상은 해달라, 최대한 요건 넘지 말라 이렇게 지정하는 건데 잘 사용되진 않아요. 좀 임의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바꿔놓고 오케이 눌러볼게요. 어떻게 됐죠? 근데 아마 제가 이거를 150 늘렸잖아요. 그 두 번째 시간인가 세 번째 시간에 아래쪽으로 그 창문 크기를 150 늘렸었거든요. 그 슬라브가 튀어나오는 게 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위쪽으로 이제 150이 남은 건데 이제 이런 것도 보시면 이런 유리 조각이 만들어진다는 거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은 선이고 요거 추가할 거예요 나중에. 커스터마이즈 한 선이 같이 보이는 거고. 그래서 요게 이제 좀 불합리한 거죠 사실은.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가 모델링한 상황에 맞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만약에 넘버로 가겠다.
그래서 뭐 균등 분할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고, 그렇죠? 설계에 맞게 수정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계략적으로 비슷하기만 하면 되니까 저는 이렇게 바꿔 놓을게요. 자, 그러면 그리드 라인이 이제 다 개개별로 선택이 될 건데, 결국 이제 요거는 우리가 처음에 한 줄을 그린 건데, 요렇게 우리가 다 하나하나 그리기 싫어서 커트널 시스템 자체를 바꾼 거고, 실제로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다 선택이 따로 돼요. 그리고 커트널 시스템 자체에서 이제 수정한 거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핀으로 잠김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잠김 설정이, 그쵸?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하나 더 만들어 볼 건데, 그리드 라인을 이제 수정을 해볼 건데, 여기에도 이제 쭉 추가를 할 수 있잖아요. all except pict 요 시스템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지금 all except pict 하고 여기를 클릭하니까 어떻게 됐죠? 선이 확정이 안 되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쵸? 그 다음에 클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홀수만 클릭을 하고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accept니까 우리가 클릭한 부분만 딱딱딱딱딱 삭제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려지겠죠. 요거는 우리가 간격 지정을 안 했으니까 요거는 수정하면 되겠죠. 한 800. 여기에다 이제 그 프로젝트 창이라 그래서 밀어서 열 수 있는 창이 있잖아요. 프로젝트 창을 만들어 보려고 요 부분만 이제 따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도 1000으로 되어 있지만 수치 수정을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한 600 이렇게, 여기가 600, 여기가 800 이렇게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려 나가도 되지만 선을 그린 거니까 결국은 복사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요거랑 요거 두 개를 복사를 해가지고 요 아래쪽으로 두 군데 다, 그러니까 총 3개의 베이, 3개의 베이라고 치면 두 군데 다 복사를 한번 해줘 볼게요. 마찬가지로 요것도 추가 또는 삭제하겠다 세그먼트를
필요 없는 부분들은 삭제를 해주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3차원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면 돼요. 요거는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여러 가지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저는 총 150이 더 늘어났었잖아요. 아래 슬라브 두께만큼. 그래서 요 간격을 3000이 아니라 3050으로 수정을 한 거였고, 그 다음에 요 위쪽에 있는 거 600, 아래쪽에 있는 거 800.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800은 홀수 쪽은 다 except 해가지고 선을 지워버렸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거의 반복이니까 복사해서 수정하고, 요까지 지금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이미지를 만드시면 되는데, 요게 이제 800이고 요게 600인 거고, 요 중앙에 있는 창 크기는 어떤 분들은 1600이고 어떤 분들은 1650일 거예요. 이제 1650인 분들은 저처럼 아래쪽 슬라브까지 150 더 늘린 분들이고, 1600인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다. 그래서 지금 요 형태를 일단 좀 완성을 해주세요. 되겠죠? 자, 그러면 밑그림을 우리가 잘 그려놨으니까 멀리언을 배치하기 쉽겠죠. 그래서 멀리언 가보시면 create a horizontal or vertical mullion on a quaternion grid 이렇게 돼 있죠. quaternion grid를 우리가 이미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쉽게 멀리언을 배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멀리언 클릭해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그리드 라인으로 기본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리드 라인 세그먼트라고 하는 거는 세그먼트 하나를 클릭해 가지고 하는 거고, 그리드 라인은 라인 한 줄씩 쭉쭉쭉 가는 건데, 우리는 일단 전부 만들 거니까 여기 보시면
all grid lines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all grid lines. 그래서 클릭하시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 이렇게 멀리언이 붙을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죠? 이미 3차원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리를 멀리언을 배치를 했다고 하는 거는 이 멀리언들이 들어가면서 유리가 이렇게 잘려진 거거든요. 멀리언들 사이에만 사실은 이제 유리가 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기밀하게 실리콘 처리를 하고 이렇게 딱 붙여버리는데 유리를, 그러니까 유리를 우리가 한 판으로 만들었지만 그리드 라인 만들고 멀리언을 붙이는 순간 실제로 시공되는 것처럼 실제 시공은 이제 거꾸로죠. 멀리언을 만들고 사이에 유리를 껴넣는 시스템으로 가는 건데, 이제 모델링은 이제 그거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한 거고, 어쨌든 완성이 됐으니까 별개의 유리로 인식이 되겠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요 유리, 요 우리 프로젝트 창이라고 했던 거, 프로젝트 창이라고 했던 거에 요 상부에 여기에 껴진 정사각형 비스무리하게 생긴 요 유리의 타입만 좀 변경을 할 건데, 해보고 싶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선택이 잘 안 되잖아요. 자, 그때 중간 창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항상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는 부분은 탭키를 눌러 보시면 어느 순간 선택이 돼요. 지금 됐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멀리언 어떤 특정한 멀리언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탭키를 반복해서 탁탁탁 누르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결국 요 선에서 중복되어 있는 만나는 개체들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개체 중에 특정한 개체가 이제 활성화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됐으면 이 개체 말고 이 개체랑 해당되는 나머지 것들, 요 요것도 다 같이 선택을 하고 싶잖아요. 어차피 같이 변경될 거니까. 그렇죠? 한 가지가 아니라 요 전체가 같이 선택이 되도록. 그러면 이제 우클릭해서 셀렉트 패널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 셀렉트 패널. 그 패널 중에 오른쪽에 보시면 along horizontal grid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평적으로 가는 그 라인에 있는 것들을 다 선택을 해라. 이렇게. 그렇죠? 한꺼번에 선택이 되도록. 그러면 어쨌든 요 유리가 다 같은 거니까 시스템 패널에서 글레이즈드 반짝거리는 반사되는 유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건데, 요것만 타입을 변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꿀 거냐면 M 커트널 월 어닝으로 바꿀 건데 아마 안 떠 있을 거예요. 커트널 어닝이. 그쵸? 네, 안 떠 있네요. 그러면 에디트 타입 가셔서 로드 하셔서 커트널 패널에, 아니야, 윈도우 창으로 바꿀 거니까 커트널이 아니죠. 윈도우에 있겠죠.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요. M 커트널 워닝 요거. 네. M 커튼월 줄 워닝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게 또 그 연식마다 이름이 바뀌는구나.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걸로 변경을 해줄게요. 열어야겠죠? 열고 오케이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그 건축에서 커튼홀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멀리언 사이에 유리가 탁 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체가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자체가 프레임이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는 거는 무조건 픽스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유리가 픽스 돼 있다. 픽스드 창이다. 그러니까 유리를 열 수가 없겠죠. 그 프레임 자체에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시면 새로 변경된 거 보시면 커튼홀 프레임 안에 또 프레임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요거는 요 단위로 열 수 있는 창이 되는 거예요. 요 단위로. 요 자체가 프레임이니까 프레임과 유리가 이제 같이 움직이겠죠. 그렇죠? 다 되셨으면 나머지 것들 있죠? 요거 요 줄, 그리고 여기도 프로젝트 창으로 우리 바꾸고 싶다 그랬죠? 그래서 요것도 다 바꿔 볼게요. 그 프레임이 있는 창으로. 아, 요거는 호리젠탈 해버리니까 얘 다 선택되네. 그러면 얘는 귀찮지만 각기 선택해서 바꿔야겠네요. 그쵸? 이렇게 안 잘려 있어서 옆으로 지정해라라고 하니까 쭉 같이 다 선택이 돼버리네. 요거는 따로따로 선택을 하셔야겠네요. 한 번에 되면 좋은데 이렇게 선택이 돼버리네. 네, 요거는 할 수 있으니까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고 넘어갑시다. 네, 요거 선택하는 거 하지 말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따로 선택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그쵸?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던 거를 좀 풀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리셋, 여기 보시면 리셋이라고 되어 있는 게 활성화 되어 있을 거예요. 리셋 temporary hide slash isolate 이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경되겠죠. 자, 나머지 옆면 커튼홀도 선택을 하시는데 뭐 클릭해도 되는데 여기 밑에 있는 것도 다 따로따로 클릭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하실 때 개체 하나 선택해 놓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클릭하시면 Select All Instance라고 되어 있는 거 기억나시죠? 같은 속성을 가진 애들 다 클릭해라. 근데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전체적으로 다 선택을 해라 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선택이 되겠죠. 같은 속성이니까. 이렇게 변경을 하고 얘는 뭘로 바꿀 거냐? 커튼홀 여기 스토어 프런트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스토어 프런트 여기 보이시죠? 스토어 프런트 요걸로 변경을 해줄게요. 그럼 자동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세팅이 있는 그 인면인 거죠. 그걸로 이제 이렇게 변경을 해줄 거예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앞서 하셨던 것처럼
다 이제 세밀하게 좀 작업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커튼홀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겠죠. 간격 같은 거 다 지정하고 뭐 필요한 부분들 창 따로 만드시고 변경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 오프닝 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멀리한 시스템을 수정하는 거거든요. 이 시스템 수정하는 부분부터 다시 진행을 해 볼게요. 지금 40분이니까 10분 쉬었다가 50분부터 다시 진행할게요.